네, 안녕하세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저는 발표를 준비하느라 아직 밥을 못 먹었습니다. 네,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게임 고객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한 매니저입니다. 오늘 저희 게임 트랙의 첫 번째 세션으로는 모빌 팩토리, 스마일 게이트, 엔진의 고객 사례를 통하여 각각 데이터베이스, 배포 및 로그 수집, 인프라 자동화에 있어서 AWS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제가 짧게 인트로를 진행한 이후에 각각 모빌 팩토리의 이성수 CTO님, 스마일 게이트의 최병주 차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진의 최양민 차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신 후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AWS가 게임 업계의 인프라로 최적의 서비스라는 점은 저는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가장 많은 게임 고객들이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실제로 현재 국내 탑10 게임 회사를 포함하여 수백여 개의 한국 게임 분들께서 게임의 인프라로 게임을 운영하기 위해 AWS를 선택하여 사용 중에 있으십니다. 실제 레이턴시 센시티브한 이유 등으로 PC나 FPS 게임 등에 있어서 AWS 활용에 대하여 문의를 주시는 고객분들이 제가 미팅을 진행하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의에 대하여 고객들한테 답을 드릴 때 실제로 AWS 위에서 돌아가는 게임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드코어 MMORPG, FPS, 그리고 캐주얼 게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이 현재 실제 AWS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PC, 모바일, 콘솔에 이르는 플랫폼 또한 가리지 않고 다양한 게임들이 AWS 위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 사례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요즘 가장 핫한 모바일 게임인 슈퍼셀의 신작 클래시 로얄 역시 전 세계에서 게임을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로 AWS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 신작이 나온 언차티드 시리즈 역시 PC, 콘솔의 멀티플레이 게임을 위해서 AWS를 인프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다양한 게임 회사들이 게임을 운영하기 위해 AWS를 사용하고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게임 산업의 밸류 체인에 따른 각각의 워크로드에 있어서 고객분들께서 저희 AWS를 활용하며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게임 기획, 개발, 운영, 수익화, 글로벌 진출 등의 각각의 워크로드 등에 있어서 게임의 A부터 G를 AWS를 통하여 완성하실 수 있고 고객분들께서 저희 AWS를 선택하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WS를 활용하는 그리고 운영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약 70여 가지가 넘는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중에 일부 서비스만 발췌하여 각 워크로드 등에 있어서 어떤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나 한번 살펴본 사례입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언급한 사례 이외에도 여러분들은 원하는 서비스를 어떤 서비스든지 원하는 워크로드에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한 저희는 게임 고객분들을 위해서 게임 고객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다룰 세션 중 하나인 럼바드 역시 저희가 게임 고객분들의 개발을 돕기 위한 신규로 출시한 클라이언트 엔진입니다. 저희는 이렇듯이 게임 고객분들께서 모든 워크로드를 만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게임 트랙에서는 이런 게임 산업의 워크로드 등에 있어서 저희가 고객분들을 만나며 직접 들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게임 서비스 최적화 방안, 인프라 배포 자동화, 마이크로 서비스, 클라이언트 개발, 데브옵스, 머신러닝에 있어서 세션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첫 번째 세션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배포 및 로그 수집, 인프라 자동화에 있어서 모빌 팩토리, 스마일 게이트, 엔진에서 직접 나오셔서 어떻게 AWS를 활용하고 있는지 직접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처음으로는 모빌 팩토리의 이성수 CTO님께서 다이나모 DB 활용 사례를, 두 번째로는 스마일 게이트의 최병주 차장님께서 AWS 일라스틱 빈스토크 및 아마존 일라스틱 서치 서비스를 활용한 배포 및 로그 수집 사례를, 마지막으로는 엔진의 최양민 차장님께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활용한 개발 및 서비스 환경 구축 자동화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표로 모빌 팩토리의 이성수 CTO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나모DB에 대해서 사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나왔고요. 발표 진행 순서는 일단 저희 회사와 게임 소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회사의 서버 구조, 그리고 저희가 게임을 서비스하기 전에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다이나모DB를 통해서 이걸 해결한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나모DB를 사용하면서 있었던 주의점에 대해서 같이 공유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넣어봤는데요. 모빌팩토리라는 회사고 2012년 11월에 설립해서 퍼즐 슈팅 게임에 이어서 지금 농장 게임 마이리틀팜을 주력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마이리틀팜에서 간단하게 더 설명을 드리면 팜 시뮬레이션 SNG고요. 이런 농장 시뮬레이션에서 작물을 심고 수확하고 그리고 농장을 가꾸고 이런 걸 주력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시스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원을 심고 수확할 때마다 클라이언트에서 일어나는 액션을 서버로 전송을 하고 그 서버의 처리 결과를 매번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리틀팜 지표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2월 달에 서비스를 오픈했었는데 다운로드가 50만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탑 그로싱으로 매출 순위로 66위, 그리고 전체 게임 순위에서 4위, 시뮬레이션 다운로드 순위 1위 등의 지표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버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조도를 보여드리면 앞쪽에서 EC2가 로드 밸런스를 하고 그리고 뒤쪽으로 데이터베이스 군이 따로 있는 형태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쪽 다이나모DB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는 다이나모DB를 메인 데이터 유저 베이스로 사용하고 있는데 다이나모DB를 메인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유저의 정보를 제이슨으로 시리얼라이즈해서 한 번에 저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유저의 레벨, 경험치, 그리고 골드량 이런 정보들과 지금 농장의 설치 상태, 그리고 사용자가 소지하고 있는 아이템 상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저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로그인 타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하나의 제이슨으로 시리얼라이즈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CBT를 겪고 나서 처음 겪었던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개발을 할 때는 정말 편하게 그냥 스킴에 관계없이 편하게 데이터를 추가하고 삭제하고를 했었는데 실제로 서비스라는 게 너무 크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저 한 명의 데이터가 100KB가 넘어가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기가 부담스러웠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NoSQL에서 DB 부하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거를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살펴보시면 더 높은 인스턴스를 띄우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싱크를 하고 데이터가 잘 됐는지 보고 그리고 기존 서버를 페일오버 처리를 하고 그러면 새 서버가 다시 서비스를 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략은 당연히 NoSQL 엔진마다 다 조금씩 미묘하게 다른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페일오버시 다운타임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리고 데이터 싱크가 제대로 되었는지, 아니면 빌로그가 남는지, 롤백이 가능한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하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 모든 문제를 다이나모DB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다이나모DB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NoSQL의 모든 확장과 축소에 대한 전략을 웹 콘솔에서 모두 일관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드와 라이트 숫자에 대해서 웹 콘솔에서 클릭만 하는 곳으로 숫자를 바꾸는 것으로 그 데이터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NoSQL 엔진입니다. 이게 저희 지금 실제 사용 사례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는 방법은 빨간색 선이 저희가 지금 과금을 하고 있는 영역이고 파란색 선이 실제 사용량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증가를 하고 피크 타임을 찍고 새벽에 다시 내려갈 때까지 저희가 DB 사이즈를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게 저희가 늘려서 더 과금을 하기 전에 유저가 갑자기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도 버스트 모드라는 게 있어서 일정 시간만큼 저희가 사용하지 않은 만큼 용량을 더 예약을 하고 있다가 5분 내의 사용량만큼은 다이나모DB가 더 버텨주는 그런 모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이나모DB를 사용하고 나서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다이나모DB 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냐라는 질문을 실제로 받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 오픈 첫 달 가장 트래픽이 많았던 시점 기준으로 DAU가 4만에서 7만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저의 모든 터치와 모든 동작에 대해서 리드가 한 번 일어나고 라이트가 한 번 일어나는 아주 나쁜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500 수준의 그런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게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 지표를 서비스를 유지하는데 저 정도 DB 가격은 당연히 게임 서비스에 따라서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더 적게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저희 농장 게임을 상상을 하면서 계속 추산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예약을 하지 않고 사용한 가격이 저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1년이나 3년에 대해서 예약을 미리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엘라스틱 캐시 같은 걸로 그냥 리드나 라이트에 대해서 캐싱 레이어를 둬서 DB의 부하를 더 줄이는 경우에도 훨씬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제가 다이나모 DB를 쓰면서 행복했던 점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저희가 하면서 여러 가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마음껏 늘렸다 줄였다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 맥스치가 만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스치 만 이상의 다이나모 DB를 더 사용하려면 미리 AWS 측에다가 문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템 하나의 사이즈에도 맥스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이선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이선을 압축을 해서 블록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리고 줄이는 거에 있어서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하루에 4번밖에 하지 못하도록 제한이 또 따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는 것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잘 줄이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버스트 모드가 있지만 버스트 모드를 초과하는 요청에 대해서는 당연히 DB에서 익셉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익셉션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해서 이 익셉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대응이 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나모 DB 자체를 백업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트 파이프라인이 필요한데 데이트 파이프라인은 아직 서울 지역에는 지원하지 않는 그런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상기 말씀드린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AWS 도큐멘테이션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겪지 못했던 문제들도 도큐멘테이션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더 잘 많은 문제를 사전에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공유드리고 싶었던 거는 다이나믹 다이나모 DB인데요. 이것은 AWS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고 서드파티 플러그인으로 다른 오픈소스로 제공되고 있는 다른 서비스인데요. 이 스케일 업 다운을 할 때 우리가 이 데이터가 얼마나 더 필요하고 얼마나 더 부족한지에 대해서 개발자가 일일이 앉아서 그냥 5분마다 이걸 보면서 늘렸다 줄였다가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서는 잘 늘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5분 내 사용량이 일정 숫자가 넘어가면 어느 정도를 자동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잘 줄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5분 내 사용량이 일정 수치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알아서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표에서 보셨던 30%, 80% 이런 숫자들은 모두 변수로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 특성에 맞게 잘 조절해서 쓰신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다이나믹 다이나모 DB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분 내 80% 이상의 사용량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1분 만에 유저가 3배, 5배로 들어와 버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푸시나 이벤트가 있기 전에는 다이나믹 다이나모 DB를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직접 이걸 미리 늘려주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버가 장애가 발생하면 당연히 DB 요청수가 훅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다이나믹 다이나모 DB가 더 이상 사용량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다이나모 DB 사이즈를 줄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서버 장애가 회복하고 나서 다시 올라오기 전에 다이나믹 다이나모 DB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점검 등을 위해서 내려놨을 때도 얘가 사용량을 줄여버리면 추가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하루에 줄이는 횟수가 4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줄여서는 곤란합니다. 이게 저희 실패한 사례인데요. 저기 앞부분에 보시면 전날 푸시가 있어서 다이나모 DB가 갑자기 튀었는데 그 이후로 저만큼 사용량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가 가금이 됐던 케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갑작스러운 임시 점검이 있어서 메인터넌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이나믹 다이나모 DB를 꺼두지 않아서 저때 2번이 내려가게 되었고 그 다음 새벽에 돼서 새벽에는 충분히 더 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늘 내릴 수 있는 4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내리지 못하고 추가 가금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나믹 다이나모 DB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AWS에서 API를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서비스 형태와 패턴에 맞는 형태로 정책을 결정하셔서 구현하시면 훨씬 더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에는 감소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는 항상 증가하는 패턴을 만들고 새벽에는 항상 감소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 3시, 4시 등에 한 번씩 감소를 하는 형태로 직접 구현을 하면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오늘 발표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NoSQL DB라면 다이나모 DB를 사용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더 잘 쓰려면 다이나믹 다이나모 DB를 써서 동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고 다이나믹 다이나모 DB도 약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특성에 맞춰서 따로 구현해서 사용하시는 게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마일게이트 인프라테크 팀의 최병주 차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스마일게이트 기반기술팀의 최병주입니다. 네, 여러분의 안구 건강을 위해서 사진은 좀 전처리를 했고요. 예, 스마일게이트 기반기술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엘라스틱 빈스톡과 도커를 이용한 배포, 그리고 통합 로그 수집 및 알람 시스템입니다. 먼저 도커를 이용한 배포를 말씀드릴 건데요. 예, 오늘 말씀드릴 배포는 저희 내부에 스토브라는 모바일 게임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실제로 라이브에 사용하고 있는 배포이고요. 예, 스토브 플랫폼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모바일 게임 오픈 플랫폼이고요. API 베이스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인증, 빌링, 푸시, 채팅, 쿠폰, 아이템, 멤버십, 그리고 관리를 위한 어드민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토브에 올라가 있는 게임들 리스트고요. 아직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게임들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스토브 전체 아키텍처인데요. 현재 저희는 동경 리전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 전체 서비스 다는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이 중에 녹색으로 표기된 서비스 A부터 Z라고 표현된 이 부분이 엘라스틱 빈스톡으로 구현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배포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앞에하고 같은 그림이고요. 네, 전체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엘라스틱 빈스톡과 도커, 젠킨스 그리고 그 젠킨스를 이용해서 배포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VPC에 멀티 에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VPC 내 퍼블릭과 프라이빗 서브넷을 분리해서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서비스 리퀘스트는 모두 ELB를 통해서 로드 밸런싱하고 있고요. 네, 오토스케일되는 프락시를 통해서 서비스별로 URL 리다이렉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리 목적의 접근은 VPN을 통해서 사설 IP로만 접근 가능하도록 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AWS 클라우드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네, 이 광고가 기억나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시죠. 네. 클라우드 하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서비스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게 되는데요. 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서비스를 AWS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세 가지 요소가 ELB, EC2를 구성하고요. 오토 스케일링을 하게 됩니다. 이걸 수동으로 구성하게 되면 먼저 멀티 에이지를 고려하게 되죠. 멀티 에이지를 고려하고 인스턴스를 세팅하고 ELB를 세팅해서 그 다음에 그 ELB에 또 수동으로 인스턴스를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각각의 접근을 위한 인스턴스의 접근 시큐리티 그룹을 또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배포를 위한 AMI 설정도 해야 하고요. 각각의 인스턴스의 등록을 위한 런치 컴피그레이션, 그 다음에 오토 스케일링 컴피그레이션도 다 수동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많은 것들을 다 수동으로 다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설정하는 것들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것은 엘라스틱 빈스톡을 통해서 구성을 했고요. 네. 엘라스틱 빈스톡 인바이러먼트라는 것을 통하면 이 모든 것들 ELB와 인스턴스 연계 관계, 배포, 오토 스케일링, 헬스 체크, 모니터링, 접근용 URL까지 모두 자동으로 생성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배포가 고민거리가 이제 설정과 각종 소스 파일이 달라진다는 부분들인데요. 이 소스 파일만 달라지면 괜찮은데 그 외에 다른 설정들이 바뀌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거리가 또 있게 마련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런 각종 설정들을 도커 안에 다 박아놓고 실제 바뀌는 소스 파일만 바꿔서 도커를 배포하는 식으로 배포를 해결했고요. 이 도커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변경점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지고 설정은 동일하게 먹어있는 상태에서 소스 파일만 배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저희 내부적인 배포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젠킨스를 통해서 배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도커에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데 이 톰캣 베이스 이미지를 생성을 합니다. 네, 빌드에서 새로 도커 레지스트리에 푸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OS 설정이나 소프트웨어의 변경 사항이 생기면 CLI의 EB 익스텐션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엘라스틱 빈스톡 컴피그 파일이 있습니다. 그 컴피그 파일을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젠킨스에서 빌드를 다시 하게 되는데요. 이 빌드하는 과정에는 4가지 작업이 한꺼번에 일어나게 됩니다. 메이븐에서 SVM과 메이븐에서 땡겨와서 소스의 와르 파일을 만들고요. 와르 파일만 변경된 걸 도커에 다시 푸시를 해줍니다. 네, 이 푸시된 것을 도커런 파일하고 익스텐션 디렉토리를 압축해서 EBCLI로 S3에 업로드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EBCLI를 통해서 도커 이미지를 인스턴스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네, 이 배포되는 자동화 과정을 저희가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찍어봤는데요.
오늘 시연을 위해서 간단하게 만든 데모 사이트고요. 데모 사이트에 보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배경만 보라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뀌는 배포 과정입니다. 네, 배포를 시작해서 처음에 보라색 화면인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사전 정의해 놓은 저희 젠킨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파일들을 좀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 배포를 시작을 하게 되면 네, 빌드가 자동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도커에서 도커를 땡겨와서 와르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시 패킹하고 하는 과정들이 자동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배포가 진행되는 중간에 아래쪽에 보시면 인스턴스의 ELB를 자동으로 등록하고 내렸다가 네, 다시 제외했다가 다시 등록하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 끝나고 되면 여기 인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OK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배포가 끝났고요. 다시 가서 파일을 리프레시 하게 되면 네, 검은색으로 바뀐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가 저희가 구성된 현황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빈스톡을 처음에 사용하던 시점에는 싱글 도커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싱글 도커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멀티 도커가 출시가 되어서 네, 어플리케이션과 OS 레벨을 완전 격리를 해서 멀티 도커를 사용할 계획이 있고요. 이 도커를 여러 개 올리는 것은 빈스톡에서는 도커를 여러 개 올리는 것이 아니라 ECS라는 컨테이너 서비스라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스톡에서 ECS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도커 레지스트리는 자체 레지스트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AWS에서 ECR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에 있는데 아직 도쿄 리전에서는 출시가 되지 않아서 ECR 출시되는 시점에 ECR과 ECS의 조합으로 전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로그 수집 및 알람 시스템인데요. 네, 이렇게 많이 쌓이는 로그를 어떻게 좀 잘 관리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쌓이는 로그를 AWS 로그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 로그까지 전부 다 수집하는 그런 구조를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서비스가 커지게 되면 로그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기존에 인프라 로그를 수집하는 데는 시스로그 NG나 RCS로그 같은 좋은 솔루션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이제 AWS 로그를 모으기가 어렵고요. 저희는 AWS에서 생성하는 ELB 로그,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 VPC 플로우 로그까지 전부 다 모으기를 원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엘라스틱 서치 서비스와 로그 스태시, 키바나를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엘크라고 부르죠. 그 로그가 일정 기간 모이고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용량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게 됩니다. EBS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S3를 사용해서 해결하기로 했고 조회 역시 엘라스틱 서치 서비스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시도였는데요. 첫 번째 클라우드 와치가 모니터링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로그를 수집해주는 클라우드 와치 로그즈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와치 로그즈가 여러 가지 로그를 모아주는 기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첫 번째 시도를 했고요. 리눅스 윈도우즈 로그와 각종 AWS 로그를 클라우드 와치 로그즈로 모아서 전체 모으는 데는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로그는 잘 수집이 되는데 이 클라우드 와치 로그즈가 단점이 S3로 보내려면 매번 수동으로 익스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하는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S3를 익스포트하기가 어려웠고요. 두 번째는 이런 구조로 가져가면 온프레미스 로그는 수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고민한 것이 저희가 로그 스태시를 적용하는 것을 고민을 했고요. 각 인스턴스에 로그 스태시를 적용을 해서 인스턴스마다 로그 스태시에서 S3로 직접 쏴주는 형태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온프레미스 로그와 전체 인스턴스 로그, 윈도우, 리눅스 전체 로그를 다 모으는데 성공을 했는데 이렇게 구현을 하고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로그 스태시가 AWS나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CPU 이런 부하들을 줄였을 때 오토 스케일링 돼서 사용하기 위함인데 이미 부하가 어느 정도 올라인 상태에서 로그 스태시를 추가로 얹게 되면 필터링 과정이 안에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리소스를 많이 먹었고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로그 전달만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뭔가 가벼운 것이 없을까 찾다가 보니까 엘라스틱에서 제공하는 비츠라는 솔루션이 있었습니다. 네, 이 비츠가 로그 전달을 전담으로 해주는 아주 가벼운 솔루션이라서 이걸 적용해 보기로 했고요. 그 밑에 있는 와처도 잠깐 봐주시면 나중에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로그 스태시 대신에 저희가 윈도우는 윈로그 비트, 리눅스는 파일 비트라는 것을 통해서 로그 전달만을 담당을 시켰고요. 이것이 굉장히 리소스를 적게 먹기 때문에 그 인스턴스에서 일으키고 있던 부하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하가 이제 이쪽 로그스태시로 몰리게 되었는데요. 이 로그스태시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다시 또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는 앞에서 보셨듯이 엘라스틱에서 자체 제공하고 있는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로그스태시와의 연계가 굉장히 좋고요. 플러그인 설정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설정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AWS 로그는 따로 버킷 하나 모으고요. 시스템 로그는 별도 버킷으로 분리해서 2개의 버킷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그 조회는 다 잘 되는데 저희는 이제 쌓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후 조회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알람을 받기를 원했었고요. 능동적으로 알람을 받는 솔루션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와처라는 게 엘라스틱에서 제공을 합니다. 근데 와처는 엘라스틱 서치 서비스 안에서 저희가 매니지 서비스 형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플러그인 제한이 걸려 있고요. 이 플러그인 제한 때문에 와처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람다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현을 했고요. 이 람다에서 주기적으로 서칭을 해서 알람을 알려주는 구현을 했습니다. 구현된 람다 소스인데요. 시간 관계상 이 람다 소스를 전체를 다 말씀드리진 못하고 향후에 공유될 슬라이드 쉐어를 통해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로그 스탯이 부분인데요. 앞에서는 인스턴스 하나로 표현했지만 실제 이런 2가지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2가지 구조로 하게 된 원인이 S3 플러그인 때문인데요. 로그 스태시에서 S3 플러그인 형태로 S3에 있는 오브젝트를 땡겨오게 됩니다. 이 땡겨올 때 이 안에 있는 로그 스태시를 오토 스케일링 하게 되면 그 땡겨오는 그 정보까지 같이 오토 스케일링이 되면서 그 오브젝트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그가 막 중복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분리할 수밖에 없었고요. 현재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저희 로그 시스템의 현재 상태입니다. 로그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고, 다음에 넥스트 스텝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오토 스케일링을 로그 스탯 전체로 확대시켜서 전체 부하를 해소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단에 S3에서 가져올 때 SQS를 적용해서 전체 로그 스탯 부하를 오토 스케일링으로 분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를 좀 하면 엘크와 같이 로그인을 할 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수집, 전송, 조회를 모두 한꺼번에 할 수 있고요. 지원하는 플러그인이 많아서 구현 난이도가 매우 낮습니다. 가져다가 설정 파일만 몇 개 바꿔주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슬랙으로 알람을 받고 있는데 그 슬랙과의 연동도 매우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S3와 같이 조합을 하게 되면 아무리 장기간 고용량의 로그가 쌓여도 무관합니다. 네. 엘라스틱서치 서비스를 사용할 때 좀 장단점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매니지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고가용성, 그다음에 도메인 추가, 노드 교체, 백업 이런 것들이 모두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 소요가 들지 않아서 리소스가 매우 절감되고요. 키바나가 디폴트로 설치되어 있어서 별도의 설정 필요 없이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순간 URL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도메인을 생성하면 그 URL에 접속만 하면 키바나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매우 편하고요. 대신에 매니지드 서비스 형태라서 깔 수 있는 플러그인 제한이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플러그인을 설치를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와처를 사용할 수 없었고 플러그인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은 좀 불편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리저브드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 부분에선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엔진의 최양민 차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세션을 발표하게 된 최양민이라고 합니다. 예, 이번 사례는 모바일 서비스 퍼블리셔 입장에서 반복되는 서비스 인프라를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활용해서 개발 그리고 서비스 인프라 환경에 자동으로 구축하는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로 엔진 퍼블리싱 플랫폼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엔진은 비즈니스, 폴리싱, 기술 지원, 그리고 서비스 운영 영역에 대해서 사업, 마케팅, 그리고 기술 지원 등 게임 서비스를 위한 모든 기반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 퍼블리셔로서 다수의 게임 자회사와 그리고 게임 개발사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그 기술 지원 영역에 속한 그 스케일러블 인프라 구현을 위해서 다양한 클라우드 사업자 중 아마존 웹 서비스를 활용해서 서비스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히 저희 퍼블리싱 서비스 런칭 프로세스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서비스 런칭까지 개발사 그리고 사업 담당, 기술 PM 그리고 서비스 운영, IT 인프라, QA 조직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이 안정적인 서비스 런칭을 위해서 유기적이고 분업화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런칭 초기에는 해야 할 일들이 되게 많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서비스 런칭을 준비하죠, 보통. 예. 그리고 서비스 런칭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어려움들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서비스 런칭을 준비하면서 일정이 쫓기고 각 담당자들은 나날이 표정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많은 인력들이 고생을 해서 한 개 서비스를 런칭하게 되면 런칭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모두 웃게 될지 혹은 난감해할지 사실 예측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예, 사업이 빠르게 전개되는 모바일 게임 서비스 같은 타임투마켓에서는 과정의 결과를 절대 동반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서비스 인프라 쪽에서는 사업 전개에 맞춰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엔진에서는 기술 지원 영역의 사업 방향과 서비스 전개를 위해서 다양한 클라우드 사업자 중 아마존 웹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고요. 게임 서비스를 위한 매 기술 검토마다 그 다양한 서비스 아키텍처를 마주하게 됩니다. 많이들 하시겠지만 수작업으로 이런 서비스 인프라 아키텍처를 구성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을 정리해서 서비스를 전개하기 위한 표준화된 서비스 인프라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보시는 VPC 구성 같은 경우는 싱글 리전 서비스 인프라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서비스를 위해서 이런 그 표준화된 서비스 인프라를 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는 VPC는 서비스 오너십, 그리고 논리적인 인프라 보안, 그리고 운영의 범위, 그리고 단일 인프라 운영에 대한 비용 산정, 그리고 베타 라이브 서비스 단계에서 멀티 에이지를 고려해서 VPC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앞서 보여드린 표준화된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아주 다양한 리소스들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여기 일일이 한 약 30여 가지의 AWS 리소스를 구성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30여 가지의 AWS 리소스를 포함해서 VPC를 생성하게 되면 약 1000회의 마우스의 클릭과 최소 2시간의 작업의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물리서버로 보통 레거시 인프라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인프라를 구성하려면 몇백 대씩 구성하기 때문에 아마존 같이 쉽게 서비스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특별히 문제없이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라는 게 항상 그렇듯이 잠깐 담배도 피러 나가야 되고 커피도 마시러 나가셔야 되고 직원들이랑 잡담도 좀 하시거나 그러다 보고 그런 것이랑 약간 업무에 약간 우선순위가 높은 업무들이나 혹은 회의들을 다니다 보시면 작업해야 될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게 되죠. 아이고. 예. 그리고 가장 고난의 시작이 등장합니다. 다들 그 고난의 시작은 대표님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저희 대표님이 어떻게 생기신지 아시는 분들은 저 이미지와 싱크로율이 얼마나 높은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올해 17개 서비스를 런칭할 거야. 자, 잘할 수 있지? 그리고 그냥 바로 나가시죠. 여러분들은 아까 30여 개의 리소스를 가지고 베타 그리고 라이브 VPC 합쳐서 약 32가지의 환경을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을 겪게 되는 담당자에게는 상당한 피로가 몰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초기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를 템플릿화하고 구성을 자동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빠르게 계획된 표준화된 서비스 인프라를 프로비저닝하고 적은 인력 규모로 인프라를 자동화하여 구성에 대한 실수와 누락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래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적용한 결과 저희는 표준화된 서비스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DNS 호스트 존을 포함해서 CDN, 베타, 라이브 스택 3개를 사전에 구성하였고요. 이 3개의 스택을 적용해서 표준화된 서비스 인프라를 만드는데 약 50회의 마우스 클릭과 그리고 전체 15분가량의 작업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아까 말씀 사전에 수작업으로 작업할 때에 비하면 대략 한 700% 정도의 업무 효율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업무 효율을 가지고 살인적인 일정으로 시스템 구축을 요청하는 사부에게도 웃으면서 말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여기서 클라우드 포메이션 사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사실 이 부분부터는 좀 많이 지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크게 디자이너라는 시각화 도구랑 그리고 제이슨 포맷의 템플릿으로 스택 단위로 생성이랑 배포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인 클라우드 디자이너를 정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 디자이너는 리소스 패널, 그리고 캔버스 패널, 그리고 제이슨 에디터, 그리고 에러 패널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리소스들을 시각화하여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간단하게 제이슨 포맷을 생성하고 그거를 다시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방법은 제이슨 포맷을 만들고 배포하는 방법인데요. 예,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제이슨 포맷을 만드는데 총 3가지 섹션으로 나누어져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섹션인 앞에 보이시는 6가지 섹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섹션 중에 리소스 섹션만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섹션은 옵션입니다. 그래서 굳이 리소스 외에 다른 거를 안 만드셔도 포메이션을 통해서 배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뭐 그냥 AWS 템플릿 포맷 버전이죠. 예, 그냥 템플릿에 이 포메이션 제이슨 템플릿의 버전 기본적인 업로드된 버전이 적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디스크립션 영역입니다. 제목 그대로 단순하게 설명을 추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템플릿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매핑스가 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리전마다 AMI의 아이디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IAM들의 그 OS와 IAM을 테이블로 매핑해서 미리 선언해 두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라미터스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스택을 생성하실 때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을 수 있는 세션이고요. 그리고 리소스 세션 같은 경우는 스택에 포함된 AWS 리소스를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웃풋 세션이 있는데 이건 마지막 아웃풋 세션은 스택에서 리소스 정보를 리턴 받고 싶을 때 사용하시는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렇게 총 6가지 기본적인 섹션 중에 크게 3가지 매핑, 파라미터, 리소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핑스 세션 같은 경우는 리전마다 차이가 있는 AMI들을 미리 테이블화해서 매핑을 시켜놓고 작업을 하는 거고요. 앞에 보시면 총 6개 리전에 각 사용해야 될 AMI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이디들을 매핑해 놓았습니다. 스택 생성자들은 이 파라미터 섹션을 가지고 리소스 섹션에 있는 인스턴스 타입을 가져다가 쓸 수 있으실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파라미터스 세션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섹션에서 생성할 때 사용자가 입력해주는 값이고요. 스택을 생성하시거나 혹은 업데이트 하실 때 템플릿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지정된 값들을 사전 정의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보시는 예제에서는 EC2에 대한 키페어, 그리고 인스턴스에 대한 타입, 그리고 호스트 존을 정보를 입력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소스 세션인데요. 리소스 세션은 리소스 세션 스택에서 포함되어 있는 AWS 리소스를 정의하는 필수적인 부분이고요. AWS에 있는 대부분의 리소스들을 정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예제에서는 크게 2가지가 있죠.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그 인스턴스에 시큐리티 그룹을 매핑하는 구성입니다. 첫 번째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보시면 속성 값들로 아까 매핑스에서 사용했던 AIM의 타입을 매핑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시큐리티 그룹에 대한 정보, 그리고 태그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인스턴스 IAM 롤을 매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BS의 블록 스토리지를
매핑해서 인스턴스 하나를 생성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시큐리티 그룹은 시큐리티 그룹에서는 인바운드 지금 보이는 데에서 인바운드 포트에 대해서 정의만 되어 있고 아웃바운드 포트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아웃바운드 포트 같은 경우는 블랭크로 놔두시면 자동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포메이션에는 내장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장 함수들을 잘 사용하시면 파라미터 정보와 리소스 간에 유기적으로 잘 융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작성하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관리하기 위해서 버전 관리 툴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 섹션, 아까 숨겨져 있다는 메타데이터 섹션의 커멘트를 통해서 주석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건 제이슨에서는 어떤 주석을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버전인 관리하시고 버전 관리 툴을 사용해서 버전을 관리하시면 전체적인 템플릿을 관리하시는데 좀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스택 생성 후에 주요 정보들을 바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웃풋 세션을 사용하시면 필요한 정보를 바로 생성 완료 후에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리소스 생성하실 때 태그에 대한 속성값을 이용해서 리소스들을 그룹화해서 사용하시면 운영 관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구성이 필요한 시큐리티 그룹이나 공통 서버 운영 환경 같은 경우는 그냥 개별 스택 단위로 구성해서 배포를 하시면 재활용성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갖고 있는 내장 함수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그 전체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잘 만들어 두시면 유용하게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손쉽게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제이슨 템플릿 파일을 만드는 생성하는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지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바로 한번 지금 사용해 보시는 것들을 바로 지금 사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 고객사에서 나와서 AWS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발표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발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좀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약 70여 가지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실지 항상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AWS는 게임 고객분들을 돕기 위해 이런 다양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편하게 문의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게임 개발과 운영을 AWS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첫 번째 세션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바일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피드백을 남기실 수 있으신데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하여 저희가 다음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드백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행사 마지막에 저희가 기념품을 수령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므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